민영환의 자는 문약이고 호는 계정이다. 본관은 여흥이니 고려시대 상이봉어 민칭도가 시조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유수 민심원이 절이와 행실로 이름이 있었다. 조선 중기에는 여양부원군 문정공 민유중이 인현왕후를 낳았는데 이분이 바로 숙종의 계비이다. 다시 사대를 지나 첨지중 추부사 민다녀는 영의정에 추중되었고 민치구를 낳았다. 민치구는 음관으로 보국 숙록대부가 되었고 시호는 효헌이다. 민치구의 딸이 흥선대원군의 부인이 되어 고종을 낳아 길렀는데 궁에 들어가 왕통을 이었다. 아버지 참봉 민태호는 일찍 죽었다. 민영환의 생부 민겸호는 문과에 급제하였고 보국 숙록대부를 지냈으며 시호는 충숙이다. 어머니인 정경부인 서씨가 민영환을 처음 잉태하였을 때 꿈에서 구슬 3개를 얻었고 여러 장로와 관원이 외사에 와서 충숙공 민겸호에게 줄지어 절하는 것을 보았다. 민영환은 철종 때인 1861년에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효성스러워 부모님을 잘 공경하였고 어른의 가르침을 받아 한마디도 망령된 말을 하지 않았다. 여러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 서로 뜻이 맞지 않더라도 날카롭게 모가 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877년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몽교관에 임명되었다. 다음 해 인일제에 장원 급제하여 정구품의 홍문관 정자에 임명되었다. 이후 예문 검열, 설서문겸 수찬, 동벽, 검상 사인을 두루 역임하였다. 1881년에 정삼품 동부승지에 올랐고 대사성과 도승지를 지냈다. 1882년 6월에 생부 충숙공 민겸호가 이모군란으로 살해되자 민영환은 돌아와 생부의 상을 치렀다. 아버지의 상을 마치고 2조 참의에 임명되었다. 1885년에 가선대부에 올랐고 공조 참판, 2조 참판, 홍문관, 직부제학, 정부당상, 협판 내무부, 총판 전환국사, 개성, 유수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1886년에 기연해방어사가 되었다가 내직으로 옮겨와 한성, 우윤, 총판기 기국과 상리국의 전우영사를 역임하였다. 1887년에 자헌대부에 올랐고 형조 참판, 예조 참판, 병조 참판,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등 여러 요직을 역임하였다. 1891년에는 숭정대부에 올랐다. 이해에 어머니 김씨의 상을 당하였는데 상을 마치고 지돌령, 독판 내무부사, 2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1895년에 특명전권공사가 되었다. 8월에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변고를 만나 민영환은 애통하고 억장이 무너져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오직 숨어 살기를 힘쓰며 조정에는 관여하지 않으려 하였다. 간혹 교회로 물러나 살면서 명예와 이익을 초탈하였지만 여전히 나라를 걱정하여 차마 멀리 떠날 수는 없었다. 벼슬을 하라고 권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모두 재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양하였다. 사방에서 물건이나 돈을 보내왔지만 뿌리치며 받지 않아 대문 앞이 물처럼 고요하였다. 임금을 아련하면 자신을 위한 은총을 구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나 조정의 잘못에 대한 말은 숨김없이 모두 말하였다. 때로는 부드러운 말로, 때로는 강경한 어조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진언하였다. 임금께서는 언제나 허심탄회하게 이를 경청하니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경하였다. 1896년에 임금의 명으로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황제 즉위 대관식 경축사절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와서는 의정부 찬정, 육군부장, 군부대신을 역임하였다. 1897년에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주재 공사에 임명되었다. 맨 먼저 영국으로 가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 60년 축하식에 참석하였으나 공사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관직에서 해임되었다. 1898년에 다시 군부대신에 임명되었고 이어 의정부 참정으로 옮겼다. 다시 내부 대신에 임명되었는데 독립협회 일 때문에 나아가지 않아 다른 사람의 탄핵을 받아 해임되었다. 바로 다시 내부 대신에 임명되었으며 얼마 후 참정 대신
탁지부. 대신 원수부 회계국총장으로 옮겼다가 훈일등에 올라 태극장을 받았다. 다시 보국 겸 헌병 사령관에 올랐다. 1904년에 내부 대신에 임명되었다가 학부 대신으로 옮겼다. 다시 원수부 총장에 옮겼으며 태운에 올라 이화장을 받았다. 이어 시종무관장으로 옮겼다. 1905년에 참정, 외부 대신에 임명되었지만 두 벼슬 모두 곧바로 교체되어 시종무관장으로 옮겼다. 그해 겨울 11월에 고향으로 갔다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는데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분하여 피를 토하였다. 문을 닫아 걸고 손님을 사절하고 5일 동안 누워 있었다. 이때 원로 조병세가 백관을 거느리고 연명, 여러 사람이 함께 이름을 올림으로 소장을 올려 조약에 찬성한 대신들의 죄를 묻고 을사조약을 파기할 것을 청하였다. 민영환이 마침내 떨쳐 일어나 궁궐 앞에 가서 연이어 두세 번 연명으로 소장을 올렸다. 11월 27일 아침에 잠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자식들을 불러 앞에 세우고 등을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너희들이 잘하는 것을 볼 날이 있을까? 그리고 곧바로 대궐로 달려갔다. 이날 밤 조병세가 대궐문에서 쫓겨나 압송되는 바람에 민영환이 대신 상소를 대표하는 소두가 되었다. 임금이 거듭 물러가라고 명하였지만 민영환은 죽을 각오로 맞서며 따르지 않았다. 잠시 후 또 임금의 전교가 내려왔다. 그대들이 물러나지 않는다고 한들 이 국토를 되찾을 수 있겠는가? 종사가 안정되겠는가? 이에 민영환이 옷깃을 여미며 대답하였다. 신들이 올린 말을 전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국토는 저절로 회복될 것이고 종사 또한 안정될 것입니다. 만약 신의 말이 효험이 없다면 신의 목을 베어 천하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다음 날 새벽 임금이 법부에 명을 내려 모두 잡아들이게 하였다. 마침내 서로 이끌려 당시의 최고 재판소인 평리원에서 임금의 명을 기다렸는데 해가 지자 비로소 용서한다는 명이 내려왔다. 이에 여론이 더욱 들끓었고 논의도 더욱 거세졌다. 곧바로 상소를 준비하는 소청으로 가서 밤 10시에 여러 사람들과 상소에 대해 회의하였는데 다음 날 다시 모이기로 약속하고 회의를 마쳤다. 민영환은 이웃집으로 거처를 옮기더니 사람들에게 나가라며 말하였다. 나는 자야 하니 그대들도 모두 가시게. 오직 시종 한 사람만 그 곁에 있었다. 민영환은 상소를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새벽이 되자 시종에게 말하였다. 세수를 하려 하니 빨리 따뜻한 물을 가지고 오너라. 시종이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칼을 뽑아 자신을 찔렀으나 죽지 않자 다시 더 깊이 찔러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죽으면서도 손에는 칼을 쥐고 있었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듯하였으니 곧 1905년 11월 30일의 일이었다. 이때에 큰 별이 서편 하늘로 떨어졌으며 수많은 까치가 그 집에서 울다가 한참 후에 날아갔다. 민영환의 시신을 수습하여 집으로 옮기는데 길에서 이를 본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친척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며 대성통곡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민영환의 옷 속에서 두 편의 유서가 발견되었다. 첫 번째 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대한제국 2천만 동포에게 연결을 고하노라. 아, 나라의 수치와 백성의 욕됨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 경쟁 중에서 소멸될 것이다.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기를 기약하는 자는 살 수 있으니 제공들이 어찌 이를 모르겠는가? 나 민영환은 그저 한 번 죽는 것으로 황은에 보답하고 우리 2천만 동포 형제에게 사죄한다. 나는 죽어서도 죽지 않고 지하에서 그대들을 도우려 한다. 바라건대 우리 동포 형제들은 더욱더 분투 노력하고 뜻과 기계를 굳건히 하며 학문에 힘쓰고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하여 우리의 자유 독립을 회복한다면 나는 지하에서도 기뻐 웃을 것이다. 아, 조금도 실망하지 말라. 두 번째 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민영환이 나란 일을 잘못하여 나라 형편과 백성의 생계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저 한 번 죽어서 황은에 보답하고 2천만 동포에게 사죄합니다. 죽는 자는 말할 것 없지만 지금
우리 2천만 인민은 앞으로 생존 경쟁하는 중에서 소멸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사께서는 어찌 일본의 행위를 살피지 못하십니까? 존경하는 공사 각하는 천하의 공정한 의견을 중히 여겨 돌아가 귀국 정부와 인민에게 알려 우리 인민의 자유 독립을 도와주신다면 나는 죽어서도 기뻐 웃으며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아, 각하는 우리 대안을 경시하지 말고 우리 인민의 진심을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두 번째 유서는 각국 공사에게 연결을 고하는 유서였다. 민영환의 죽음이 알려지자 임금이 몹시 놀라고 슬퍼하며 다음과 같은 조령을 내렸다. 매우 친근한 신하로서 이 어렵고 근심스러운 때를 만나 고충이 절절하여 분연히 제 몸을 돌보지 않고 강개하고 격렬해져 마침내 자결하였으니 충성스럽고 의로운 넋은 해와 별을 꿰뚫을 만하다. 짐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 이에 국내부에 명하여 장례 용품을 실어보냈고 겸장례를 보내 상사와 장례를 돕게 하였다. 또한 의정 대신의 직임을 추중하고 충정이란 시호를 내리고 정문을 세우게 하였다. 성복일에 백관을 파견하여 제사하게 하였으니 상주를 위로하고 부의한 은총은 보통에서 벗어난 아주 특별한 것이었다. 또한 내부에 명하여 장지를 마련해주게 하였다. 한양 선비 수천 명이 조회를 열어 상례 절차를 담당하였다. 장례일에 고위 관료 및 각국의 공사와 영사들이 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연결하였고 각 부대의 병사들과 일반 백성, 장사꾼, 승려, 부녀자 등이 모두 등촉을 들고 행렬을 이끈 사람이 수만 명이었다. 서로 교대로 상여를 메고 다투어 먼저 장례 행렬에 참여하였다. 용인군 서봉산에 장사 지냈다. 아들 민범식은 7살이었고 나머지는 이보다 더 어렸다. 민영환이 죽은 지 이틀 후에 원로 조병세 또한 약을 마시고 죽었다. 홍만식, 송병선 및 주사 이상철, 무인 김봉학도 모두 차례대로 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이것은 비록 충의로 인한 울분이 격한 데서 나와 남이 권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영환이 먼저 앞장서서 이끈 점이 있다. 아, 민영환은 100대의 길이 빛날 의열이라 할 만하다. 오랜 역사 속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민영환처럼 조용히 자결한 사람은 진실로 드물다. 차는 다음과 같다. 공이 죽은 뒤 집안 사람이 피 묻은 옷과 칼을 협실에 보관하고 오랫동안 봉쇄하였다. 다음 해 음력 5월에 문을 열어보니 방 안에 대나무 4줄기가 싹 텄는데 가지와 잎이 들쭉날쭉 연한 녹색을 띠고 있었다. 집안 사람이 크게 놀라 달려들어가 자세히 방을 살펴보았다. 널빤지로 된 마루에 틈이 없는데도 대나무가 나와 아름답게 솟아났으니 아마도 민영환이 환생한 듯하였다. 이에 사람들이 모여 그것을 보고 탐복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그림으로 그리고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다. 아, 어쩌면 민영환의 정신과 기백이 천지를 감동시키고 귀신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대나무로 환생하여 충성을 드러내고 우리 백성을 깨우쳐 격려한 것인가 보다. 아, 기이하도다.